첫 번째 정찰 토픽입니다. 욕 다 먹고 사퇴한 노만석. 사퇴 자체가 각본 아니었나? 어제 노만석이 조선일보 취재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이제 자기가 사퇴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왜 사퇴를 해야 되느냐. 고리를 잘라야 되니까. 지금 이 일종의 가설이긴 하지만은 이재명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의 민정비서관 그 대장동 변호사 이태영이 움직여서 이태영이 정성호,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밑에 차관 이진수, 그리고 그 차관이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노만석이 그 밑에 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검사들을 눌러버렸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법무부 쪽, 그리고 법무부 위에 용산,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 선에서 딱 끊어버렸다. 그래서 이 노만석을 사퇴를 시켰다. 그리고 본인이 이 스스로가 꼬리가 돼서 스스로가 자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어차피 검찰이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 남아있죠. 1년 유예됐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노만석은 그 전에 검찰이 이렇게 되는 게 뭐 당에도 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런 그 노만석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부역을 하고 떠나는 셈인데, 자,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 노만석의 앞날을. 일단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 닷새만이죠. 그 전에 7월 달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압박에 못 이겨서 자진 사퇴를 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이제 4개월 만인데, 이제 대검 차장검사입니다. 실제로는 차장검사로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권한 대응을 시키는데,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검찰 서열 1위가 검찰총장이 없어졌고, 검찰 서열 2위인 차장검사가 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그래서 서열 3위가 대검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또 권한 대행을 맡아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해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검찰총장 새로 임명 안 하고 이렇게 이 대행의 대행, 이래서 자기들 말 잘 듣는 그 검사들을 계속 검찰총장 대행을 시키는 그 차례에서 예정된 수순대로 꼬리 자르기가 오늘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서열 3위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셀프 꼬리 자르기다. 꼬리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검이 발표를 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다. 무슨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 밝히겠습니까? 뭔가 또 변명을 하겠죠.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말도 없이 어제는 또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내서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죠. 그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는 걸 사실상 또 밝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출근길만 해도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이렇게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런 이 해명이나 추가 입장이 없이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 G라인이 G라인 다 추측은 되죠. 이재명부터 쭉 내려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서 딱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는 이제 그 기자들도 안 만날 겁니다. 아마 사라져 버리면은 이게 그 선에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겠죠. 정권 차원에서는. 그래서 노만석의 수상한 사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노만석이 오늘 그 사퇴를 하는데 사퇴하기 전에 이 좌파 진영에서 노만석을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하느냐? 노만석이 잘못한 거야. 왜 정성호나 이재명은 그 아무 상관없어. 노만석이 왜 그렇게 이럴 처리를 하는 거야? 왜 노만석이 이렇게 해서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노만석에게 덮어씌우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오늘 박지원 중재인 의원인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박지원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 교감을 하고 하는 사람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페이스북 글이 멍청한 놈은 연차 휴가 중이고 멍청한 놈은 연차 휴가 중이고 자기 권한이지만은 합의해서 포기하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놈이 있고 선택적 학명만 계속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모두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야 할 대상 멍청한 놈, 비겁한 놈, 나쁜 놈. 다 검사들입니다. 여기서 멍청한 놈은 연차 휴가 중이라고 했으니까 노만석이죠. 노만석. 왜 이런 그 편집 풍파를 일으켰느냐. 자기들 이제 그래서 꼬리 자르기 하고. 그 다음에 비겁한 놈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야기를 하겠죠. 윗선에 그러니까 자기가 노만석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권자입니다. 항소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냥 덮어쓰면 될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덮어쓰지 않고 노만석에게 또 밀었다. 이래서 비겁한 놈으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선택적 학력만 계속하는 나쁜 놈. 이건 지금 집단 반발을 하는 검사들을 싸잡아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학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택적 학명. 오늘 그 민주당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적 학명. 윤석열 검찰 출신들의 집단적 학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잘못됐죠. 하나는 윤석열 계열의 검사들은 이미 전부 다 한직으로 쫓겨나가는 오퍼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재명이 다 임명한 검사장급들인데 그걸 또 윤석열 그 검찰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 하나 있고 학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령을 내린 게 없다는 입장이죠. 명령을 내린 게 없다. 이재명도 정성호도 검찰에 직접 명령 안 했다. 그런데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서 학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게 지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학명 이렇게 하는데 정성호는 나는 명령 내리지 않았다. 용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명령이 있어야지 학명이 있죠. 명령을 거역하는 것.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또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항소심을 처음에 이제 그 1심에서 그 민간업자들만 다 항소를 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2심 재판이 주목이 되는데 2심 재판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불리한 선고는 못하죠. 추징금을 새로 매긴다거나 올린다거나 형량을 올린다거나 이런 건 못하도록 다 설계를 해서 항소가 됐는데 항소심이 처음에는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로 갔습니다. 형사 3부로 갔는데 형사 3부의 그 판사 한 명이 이 남욱도 변호사죠. 남욱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래서 이해충돌 방지를 해서 재판부를 다시 재배당을 했습니다. 재배당을 했는데 여기가 형사 6부인데 이 형사 6부가 바로 어떤 데냐. 오늘날의 이 상황을 있게 한 책임이 있는 재판부입니다. 뭐냐. 피고인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그때 한상진 부장판사가 한 1심에서는 이재명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자, 그런데 그것이 2심, 3심만 그대로 확정만 쭉 됐으면은 지금의 이재명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없고 이재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됐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때 이미 모든 게 다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2심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무죄 판결이 나왔죠.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자, 이게 대선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2심에서 이 어거지 무죄를 이재명에게 내리지 않았으면은 2심에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고 대법원까지 다 대선 전에 다 확정됐습니다. 그냥 확정됐으면은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지금처럼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출마를 못했죠. 그러면 이런 혼란한 상황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재판부가 서울지법, 서울고법 형사 3부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이 상황이 됐는데 최은정 부장판사, 이해설 재판장이고 이해설 부장판사 주심, 정재호 부장판사 여기 같은 배석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인데 특히 정재호가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때 이재명 무죄를 내리는데 이 정재호 광주 살레지오고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에 몰망이 올랐지만은 탈락했다. 자, 이제 이재명 대법관들 많이 또 늘린다고 하니까는 정재호 대법원 판사 되겠네요 또. 어쨌든 이 재판부의 민간업자들, 이재명이 봐주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봐주려고 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은 도시개발공사 쪽이고 이 사람들의 재판이 배당이 됐습니다. 이재명을 무죄로 내린 그 서울고법에, 그 고법재판부에. 물론 이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는가, 이것을 확인은 안 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자동 배당했다, 전자 배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그냥 우연일까 싶을 정도로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재판부에 이 사건이 항소심이 또 배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